일단 이 수사가 정치 보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좀 짚어봐야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현재 징역형을 살고 있지요. 이상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을 이상직 전 의원이 하던 타이 항공에 이렇게 취업을 시켰죠. 그러면서 월급을 줬는데 결국은 그거 문재인 대통령한테 준 뇌물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좀 짚어봐야 됩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이 왜 여기서 나오느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이 바로 그전에 전주지검장이었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있는가. 또 하나는 왜 지금 이 시점에 갑자기 그리고 문다혜 씨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장을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먼저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을 듣고 패널들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받아도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백만 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다 큰 성인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뒤집어 씌우겠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 부정입니다.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전임 대통령 망신 주기, 야당 정치보복 수사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착각도 유분수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정하게 하는 거 아니냐, 법 앞에 예외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길래 참 어떻게 저런 얘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을까. 저런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국민들은 김건희는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다, 법 앞에 예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나요? 자, 그건 그냥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하고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거 이것은 옳은가 한번 좀 짚어보죠. 임세은 대변인. 네. 일단 논리가 딸 사위를 취직을 시켜줬고 그 전에는 딸한테 생활비를 줬는데 취직이 돼서 생활비를 안 줘도 되게 됐으니까 그만큼 이익을 뇌물로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올 게 왔어요. 저는 사실 이거 알았습니다. 예전에 압수수색 몇 번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시기가 김건희 씨 뭐 디올백이나 여러 가지 비리 혐의들을 무마시켜 줄 때쯤 이거 터트린다고 사실 알고 있었어요. 뭐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일단은 이게 범죄가 혐의가 되려면요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다혜 씨의 전 남편이시죠. 그분이 예를 들어 취업을 청탁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부정 취업이 됐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근무를 안 했는데 월급 받았다. 뭐 등등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 부부가 그 당시에는 그 태국으로까지 그 이사를 가면서 이제 근무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어떠한 뭐 대가가 있었나 이런 게 이 세 가지 전제가 있어야지 이게 피해자로 공소를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 증빙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전 정권 망신 주기랑 김건희 씨를 무마하기 위한 어떻게 뭐 알리바이를 형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뭐 대다수의 시각입니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사건을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서모 씨가 2018년 7월에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을 합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가성으로 이제 임명을 시켜준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거든요. 근데 검찰은 회사가 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
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건넨 직접적인 뇌물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법리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대가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입증돼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건 이제 대변인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내용이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사건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추석 밥상머리에 올려놓기 위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보통 검찰이 그 뭐 정권이 힘들거나 아니면 이제 큰 이슈가 필요할 때, 이 추석 전에 항상 이런 일을 보여왔는데, 대표적으로 2018년도, 19년도 그 조국 전 그 법무부 장관의 사건이 추석 전으로 해서 굉장히 그 언론계의 표현으로 섹시한 야마로 나온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섹시한 핵심 그 내용으로. 이번에 오늘자 보도만 살펴봐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자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서 딱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기사 내용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보면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김정숙 여사가 친구한테 5천만 원을 주면서 해외에 있는 딸한테 보내달라고 했다. 붙여달라고 했다. 근데 이제 그 친구분의 그 계좌를 털어보니까 그 보낸 사람 이름으로 김정숙이라고 돼 있고 5천만 원이 돼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을 보내는 게 마치 이제 돈을 세탁하려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앞으로 밝혀져야 될 게 많죠. 이 돈의 성격이 뭐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 돈을 그 돈의 출처가 어딘지 이런 부분이 이제 밝혀지면은 문제가 없는 것들이 밝혀질 수도 있는 건데, 마치 검찰에서 공소장에 혹은 이제 압수수색 영장에 적어놓은 것이 그 공소 사실이 아니라 기정 사실인 것처럼 보도가 되면서 극장식 수사, 악마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 보복이다, 정치적 수사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김종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 정치보복이란 단어가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데, 사실은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벼락 출세 시켜준 분을 어떻게 저렇게 보복 수사할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특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훈으로 만일에 저렇게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을 시켰다면 이게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된 이걸 수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공직기강 비서관이 그 무자격자고 안 된다는 사람을 시켰냐 이거예요. 그렇죠. 나는 그런 점에서 문정부 책임을 좀 얘기할 수도 있다고, 공정하게 얘기해야 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걸 가지고 또 되치기를 해가지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 수사한다. 이게 참 정치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게 제가 비슷한 사례를 역사에서 찾은 건 도쿠가 이에야스입니다. 네. 예,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거기가 키워준 게 도스카 이에야스 아니야.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도요토미 히로요시의 그 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시대를 연다고. 그러니까 하나의 숙주와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주인과 객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이런 거로 보면은 참 역사에 남을 패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시켜놓고 나서 이제 이런 거를 또 문 대통령이 당한다. 사실은 저는 두 분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는 대통령을 보면서 좀 양심의 문제를 묻고 싶고. 폐륜을 넘어서 지금 보면은요, 이번에 다혜씨 딸,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칠순 노모를 찾아가서 겁박하는 검찰이 정상인가? 대통령의 손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아이패드를 압수하는 게 상식인가? 대통령 딸과 고교 동창이라는 이유로 계좌 추적을 하는 게 공정인가? 이렇게 썼는데, 검찰 수사가 이 정도면
임세현 대변인 너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하죠. 되게 근데 아이패드 가져와서 뭘 알 수 있어? 거기서 무슨 취업 청탁 내용 나옵니까? 그 초등학생이 아이패드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뭐 기껏해 하면 게임 몇 개 까는 거 나올 텐데 아니 이거는 망신 주기 혹은 지난 정부 보복하기로밖에는 해석이 저는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전국 전환용으로밖에는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것은 본인과 경쟁 관계도 이재명 대표 털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330번을 압수수색했고요. 그다음에 뭐 국회에서 뭐 체포 동의안 부분에서 뭐 압수수색까지 하고 뭐 구속까지 하려고 했었던 시도들. 그러니까 가장 열심히 한 게 보복 말고는 이 정부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해도 안 나오고 뭐가 없으니까 이제 없네 타겟이 어딜까? 조정한 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인 겁니다. 이 얘기가 없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타 항공에 대한 얘기는요,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시절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뭐 이래저래 뭐 기자분들이 많이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없었어요, 얘기가. 이미 뭐 한 몇 년 묵힌 아주 무슨 묵은 김치보다 더 오래된 일인데, 이제 와서 꺼내는 것 자체가 매우 보복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네. 이 사건이 2020년에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2020년에 검찰총장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사가 이어진다는 점도 너무 문제고요. 그리고 많이 부각은 되지 않았는데 기사들 잘 찾아보시면 뭐가 있냐면 대통령 그 기록물 관리관,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검찰이 계속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을 해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생긴 이유가 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지 말라는 이유로 생긴 것인데 그 대통령 기록관을 열어주면서까지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 열어준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게 이러고도 공직사회가 유지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 그 기록물 같은 경우는 그건 선의로 만들고 이 국가의 기록의 가치를 높이기 만든 건데 이게 수사권의 능욕을 당하고 짓밟힌다. 그리고 검찰 저런 부분들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별 말이 없다. 저는 이게 기이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도대체가. 김건희 남지 물타기입니다. 않았죠? 김건희 물타기. 네. 뭔가 이렇게 좀 그 선을 너무 넘는다라고 하면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 교훈 아니었습니까?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림님께서 콧구멍이 2개니 숨을 쉬지 한 개였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나라에서 진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우라통이 터지네요.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정어리 TV가 있어 다행입니다 하셨는데, 박혜림님 슈퍼챗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릴레이 참여하신 수기님, 까멜라님, 행복님, 김지훈님, 조사로스님, 필통님, 천명님, 문석원님 감사드리고요. 보수형님 TV님께서 저희도 배 과수원 30년 넘게 했는데 배는 크기가 커야 맛있습니다. 일단 잡사봐 그러셨는데 예. 진짜 커요, 근데. 지금 나주배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고 정어리몰에서 연락이 왔는데 10박스, 15박스씩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네요. 예. 최대한 오늘 다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정어리몰이 약속해 왔습니다. 이번 추석 선물 제가 이렇게 배를 보니까 마음이 좀 바뀌네요. 제가 오늘 지금 주문을 침향단하고 언양 불고기로 했는데 배로 바꿔야 되나. 그리고 아까 거미줄 최정하님 지금 물가 특히 채소류가 심각합니다. 지금도 콩나물만 무쳐 먹고 있는데 그것도 비싸요. KYB6님 방금 배추 사러 시장 갔다가 그냥 왔네요. 살 점도 없는 게 4개 묶어서 28,000원. 아이스님 정어리몰에서 채소 직거래몰 만들어주세요. 그래요. 채소값이 이 정도면 또 그것도 정어리몰에서 상생의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